자, 일단은 우리 공수 1에서 배웠던 단원들 이름 한번 볼게. 첫 단원 다항식의 연산. 뭐 배웠어요? 곱셈 공식, 조립제법, 그 다음에 나눗셈 하는 거, 나머지 정리 이런 거 배웠지? 그 다음에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정말 길었죠. 2차 방정식 배우고,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배우고, 3, 4차 방정식 배우고, 연립 방정식 배웠지. 다 풀 줄 알면 돼. 그 다음 3단원이 순열과 조합. 그 다음 4단원 행렬.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1단원이랑 2단원이 좀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고, 3단원이랑 4단원이 좀 독립적이었죠. 자, 그 다음 공수2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얘는 1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얘가 얘랑 내용이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니네 선배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 상을 배웠었어. 알겠어? 그리고 2단원이 집합과 명제, 그 다음에 3단원이 함수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내용이 연결이 돼. 알겠지?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야. 자, 감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반영되고 있는 수능 트렌드에서 이 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열심히 배워봅시다. 아니, 도형이면 도형이지 방정식은 뭐야? 자, 배워볼게. 좌표 평면 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밝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게 1단원이에요. 첫 번째로는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야. 1차원에서 일단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건가에 대한 고찰이거든. 점 좌표에서 점 좌표 빼면 돼요. 어이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 5에서 마이너스 1 빼면 돼요. 됐지? 근데 이제 문자로 나와 있으면, 점의 좌표가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으면 둘 중에 누가 큰지를 모르지? 그래서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우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끝. 그지? 자, 여기 2번에는 별표 하나 쳐주자. 사실 우리가 1좌표계를 다루진 않잖아. 2좌표계를 다루잖아요. 자, 별표 치셨으면 쓰세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게 사실 너희가 좌표 평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드디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됐어. 우리가 1좌표계에서는 두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좌표값이 하나만 있으면 됐지만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이 되면 두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보가 두 개씩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성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먼저 X값의 차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해요. 그 다음 Y값의 차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구해.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할 때마다 직각삼각형을 머리로 그릴 수는 없고 그냥 점좌표가 나오면 약간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2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5 빼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됐지? 배워본 적 있니? 끝이야. 밑에 건 예제니까 그냥 풀면 돼. 넘기세요. 자, 9쪽 선분 내분점과 외분점. 자, 여기는 있잖아.
새롭게 공통수학 2로 바뀌면서 공식 하나가 사라졌거든? 근데 니네가 지금 교육과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심화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사라진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자꾸 등장해.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 적어줄 거야. 자, 일단 선분의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는 뜻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선분 A랑 선분 B가 있는데, 그러니까 점 A랑 점 B가 있는데, 이 두 점을 이은 선을 우리가 선분 AB라고 하지. 근데 이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는 일단 기하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 봐봐. 이 선분 이름이 되게 중요해.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선분이지. 그래서 A부터 M 대 N 요 위치에 점 P를 딱 찍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들아, 만약에 여기 A랑 B가 있는데 BA를 3 대 2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하면 어디다 찍어야 될까? 얘는 선분 이름이 BA지. 그럼 BA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3 대 2를 찍는 거야. 자, 이렇게 찍는 거야. 알겠지? 기하적으로는 이런 뜻이야. 그럼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모르니까 X. 그리고 A점과 B점의 좌표는 주겠죠. 그럼 봐봐. AP 대 BP가 M 대 N이다 이런 뜻이잖아. 나는 X가 궁금한 거야. X1이랑 X2랑 MN은 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AP 어떻게 구하는 거야? X-X1. BP 어떻게 구하는 거야? X2-X1. X. 이거 비례식을 풀어보면 mx2-mx는 nx-nx1이거든?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어지럽잖아. 자, 잘 기억해야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x야. 그 x를 모아야 돼. 가져오면 m 플러스 nx가 돼요. 그리고 얘는 가져갈 거야. 이제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면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점 P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m 플러스 n분의, 잘 들어야 돼. 이 두 개의 b를 더하고 있잖아. 이 m을 b에다가, 이 m을 b의 좌표에다가 곱해주고, 이 n을 a의 좌표에다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 공식이라고도 많이 부르거든. 이거 알파벳으로는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게 분모에는 두 b를 더하고 분자에는 두 b를 좌표값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준다. 이렇게 느낌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얘들아, 만약에 중점이라고 하면 중점은 이게 몇 대 몇 내분점이야? 1대 1 내분점이지.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1x2 더하기 1x1이 돼서 2분의 x2 플러스 x1이 되거든. 이게 이제 어릴 때 배웠던 중점 구하는 공식이잖아. 두 좌표값의 평균. 됐지?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뭐 배울 거냐면은 밑에 보면 이제 일단 이 공식이 있으니까 별표 하나 쳐주고 여기에 theme 하나 쓰세요.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 이렇게. 자, 얘는 의미부터
자, 선분 A랑 B가 있는데, 선분 A랑 선분 B란다 자꾸. 선분 A, B가 있는데, 내가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를 찍을 거야. 근데 선분 이름이 지금 A, B지. 그죠? 그럼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거든? 근데 M 대 N으로 외분한다 그랬잖아. 외분점은 연장선 위에 찍혀. 그래서 봐봐. 이 선분 A, B를 B 쪽으로 연장을 쭉 해놓고 A에서 B로 가는데 밖에서 분할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M 대 N. 알겠어요? 여기가 Q의 위치예요. 그럼 만약에 N이 크면 A 쪽에 연장선을 그려놓고 있잖아. A 쪽에 연장선을 그려놓고 M 대 N이 이 N이 크면 처음에 짧고 나중에 길게 가야 되거든. 그래서 M 대 N이 이렇게 돼요. M 대 N. 여기에 점 Q가 찍혀. 외분은 내분보다 좀 더 기하적으로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되세요? 그럼 이 X 좌표값을 구하는 공식은 m-n분의 두 b를 빼고 mx2, nx1 하는 거야. 얘들아, 선분 이름 잘 보고 앞에 있는 b를 뒤에 있는 점의 좌표랑 곱하는 거야. 뒤에 있는 b를 앞에 있는 점의 좌표랑 곱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할 때 A, B 점을 이렇게 위에다 써놓고 하면 좋아요. 이렇게. 알겠어? 증명은 안 할 거고 그냥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만 좀 알고 있어. 증명하자. 이거 봐봐. AQ 대 BQ가 M 대 N인 거지? 근데 이제 AQ의 길이는 X-X1이고 BQ의 길이는 X-X2야. 그럼 MX-MX2가 NX-NX1이 되거든? NX 넘겨주고 MX2 가지고 오면 X의 개수가 M-N이 되고 마지막에 M-N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렇게 외분점 찾는 공식이 만들어져.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우리가 일좌표계에서 하니 좌표 평면을 다루죠. 넘기세요. 좌표 평면을 다룬단 말이야. 자, 지금 배운 게 뭐냐면 뭔가 x좌표값이 이렇게 있고 x좌표값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m 대 n으로 분할하는 점 x의 좌표 구하는 방법을 배운 거야. 어쩌구라고. 그죠? 근데 이 좌표 평면에서는 x정보랑 y정보가 두 개 있거든. x정보, y정보 이렇게 두 개 있거든. 두 개. 그러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이제 이런 데 찍힐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점 P의 X좌표를 내가 X, 점 P의 Y좌표를 Y라고 하면 나는 X좌표, Y좌표를 모두 구해야 돼. 맞죠? 근데 보면 이 AB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닮음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도 M 대 N인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 수직선에서 내분점이라고 배웠지만 결국 요 x 좌표는 x1과 x2 가지고 내분점 공식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해서 x 좌표들끼리 가지고 x 좌표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y 좌표를 결정할 때는 여기는 y2, y1과 mn을 이용해서 m 플러스 n분의 m y2 n y1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피의 좌표 구하는 공식입니다. 됐죠? 그래서 공식을 좀 연습을 해야 된다. 중점은 x좌표끼리 평균, y좌표끼리 평균 내면 되고. 자, 여기는 간단하게 쓰자.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q 그럼 q는 얘도 x 좌표값과 y 좌표값이 있겠지. 근데 봐봐. 외분점 공식이니까 b 두 개는 뺄셈을 하시고요. 그쵸? x 좌표값 구할 때는 이 x 좌표값으로 m 대 n을 하는 거야. mx2, nx1. 그 다음에 y 좌표값 구할 때는 y 좌표값으로 my2, ny1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공식 실수 안 하려면 여기를 맞춘다라고 생각해주면 참 좋아. 여기를 고정시킨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요 앞에 m 쪽을 고정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 헷갈려. 됐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 결론은 간단하거든? 근데 오늘 증명해야 돼서, 봐. 썼어? 야,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외심, 내심 성질은 진짜 많이 까먹는데, 무게중심 성질은 안 까먹더라? 이게 왜 그럴까? 무게중심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가? 무게중심의 정의 기억나? 정의는 잘 모르더라고. 정의 기억나? 무게중심의 정의. 무게중심 어디다 찍는 거야? 정의를 잘 기억을 못하더라? 말을 조금 길게 하는구나. 중선이라고 해, 중선. 여기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이은선, 이걸 중선이라고 하거든? 이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이은선, 이걸 우리가 중선이라고 해.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요. 오케이? 이거 무게중심이라고 해서 이제 그라비티 뭐 센터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G라고. 그럼 너네 여기 긴 선분이랑 짧은 선분 생기는 거 알지? 이거 몇 대 몇이야? 이걸 안 까먹더라고. 근데 이런 건 또 엄청 까먹어. 예를 들어서 여기 내심이 있어. 그럼 너네 여기 각도 A면 여기 각도 뭐야? EA 아니야. 맞아. 이런 거. 그럼 니네는 많아. 까먹고. 어쨌든 2대1, 그지? 그럼 봐봐. 결론부터.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그려놓잖아. 점좌표가 밝혀져 있으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삼각형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무게중심 좌표도 x좌표 값하고 y좌표 값 두 개가 있을 거거든? 근데 얘가 결론이 되게 간단해. 뭐냐면 x좌표 값 세 개를 평균 내면 돼. 그래서 공식 자체는 외우기가 참 쉬워요. 오케이? 무게중심의 y좌표는 y좌표 값끼리 평균 내면 돼. 지금부터 이걸 증명해 볼게. 자, BC의 중점
M을 한번 따볼게요. BC의 중점 M, BC의 중점이라 그랬지? 그지? 그럼 B의 X좌표 평균 내고, BC의 X좌표, 그 다음 BC의 Y좌표 평균 내는 거야. 자, X좌표, Y좌표 어디 있어? X2, X3, Y2, Y3 보여요? 이렇게. 근데 G는 가만 보니까 A, M에 몇 내분점이야? 그렇지. 나도 이렇게 점을 써놓고 한다고. 나도 이 공식 실수 되게 많이 해. 구라야. 근데 이거 봐봐. 자, 내분점이니까 일단 요 2랑 1이랑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더 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X좌표 구할 때는 여기 있는 X좌표랑 X좌표 가지고 크로스를 하는 거야. 근데 밑에 2대1 적어줄게. 2랑 누구랑 곱해야 돼요? 얘랑 곱해야 돼요. 그럼 분모 2가 지워지겠지, 그지? 1이랑 누구랑 곱해야 돼? x1.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돼. 2랑 누구랑 곱해야 돼? 얘랑. 그 다음에 1이랑 누구랑 곱해야 돼? 얘랑.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 됐지? 그래서 선분이 있으면 좌표 평면에 이제는 거리도 구할 수 있고 중점도 구할 수 있고 내분점도 구할 수 있고 외분점도 구할 수 있고 점점 가지고 삼각형 만들어 놓으면 무게중심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그려져 있는 도형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배우는 거. 이게 이 단원에서 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지금부터 찍는 문제 풀어보는 거야. 5분 만에 푸세요. 보세요. 요만큼만 풀어. 봐봐. 이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를 그려놓고 분석해야 돼. 그리고 계산 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와.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는데 A, B를 AB를 5대 헷갈린다.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C 라는 문제가 나왔어. 알겠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점 C의 좌표를 공식으로 표현을 해. 2A 18. 그 다음에 2B 6. 그치? 이렇게 놓고 이제 점 C를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야. 그치?
물론 쉬운 문제니까 별로 오래 걸리진 않아. 요게 2 나오려면 위에가 10 나와야 되니까 A값 마이너스 4란 말이야. 0 나오려면 이거 B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관계를 그려보면 결국 이런 얘기 아니야?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C라 그랬으니까 C가 이런 데 찍히고 2대 3인 거야.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게 점 누구의 좌표야? B의 좌표지. 그럼 B 입장에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아? AC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B라고 읽을 수 있지 않니? 그치? 그러면 뭔가 문자를 잡는 게 아니고 B의 좌표가 바로 나와요. 2 분의 AC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거니까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8 그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비좌표가 바로 나와. 뭐 지금은 문제가 쉬우니까 이 방법이든 이 방법이든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뭔가 내가 문장을 읽는 방법에 의해서 어떤 점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괜찮지. 돼? 외분이 직접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이렇게 뭔가 내분 관계가 주어지면 중등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정말 내고 싶은 줄 아니? 이런 문제를 정말 내고 싶어. 각의 이등분선 성질이 딱 여기에 얹어진단 말이야. 오케이? 자, 잘 봐. 쪽으로 와봐. 왔어? 77번 풀어봐요. 각의 이등분선이 등장했잖아. 그지? 여러분, 기하 성질, 도형 성질은 중학교 때 배우는 게 끝인 거 알아요? 고등학교 때는 새로운 도형 성질을 안 배워. 그지? 나중에 대수 때 새로운 공식만 몇 개 배우지.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두 개가 딱 떠올라야 돼. 그냥 정리를 해놓는 거야.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비율 관계고, 두 번째는 문장으로 적어줄 건데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이거밖에 안 쓰거든. 설명해 줄 테니까 자기가 모르면 이론 노트에 적고 알면 눈으로 보고 넘겨. 자, 삼각형이 요래 있어. 근데 각 A의 이등분선이 대변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면 이 B마을에서 C마을까지 가는 산길 타고 가는 비율하고 이렇게 평지로 가는 길의 비율이 같다라고 배우신 게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오케이? 증명 기억나니? BA를 연장해서 AD랑 평행한 선을 C에서 그려 올리면 여기가 엇각이고 여기가 동의각이 돼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전체적인 모양으로 보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이렇게 봤을 때 닮은 모양이거든. 그래서 옆변의 비율과 같다. 즉 BA 대 AE는 BD 대 DC가 된단 말이야. 근데 AE는 여기로 옮길 수 있지. 그래서 BA 대 AC는 BD 대 DC다. 뭐 이런 공식이 있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증명을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게 외곽에도 하나 있어.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BC의 연장선과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D라고 하면 똑같이 B마을에서 C마을로 가는 거야. BA 대 AC는 BD 대 DC 이런 성질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 비율관계 두 개가 기억이 딱 나셔야 되고 외곽보다는 내곽이 훨씬 출제율이 높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각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이 삼각형 두 개가 RHA 합동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보조선으로 많이 쓰여. 이런 선들이.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 문제는 해결했겠지? BD 대 DC를 밝히면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BA를 구해. 어떻게? A점 좌표가 2,6이고 B점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25 플러스 144를 하는 거야. 169지. 맞아요? 여기 13. 그 다음에 AC를 구하는 거야. 얘가 6,3이니까 16 플러스 9 해가지고 5가 나와. 그러면 BD 대 DC도 몇 대에 몇? 13 대 5다. 그치? 그럼 D는 BC에 13 대 5 내분점인 거니까 공식으로 이제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갈게. 계산 맞았나 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 63.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 9. 계산하면 2분의 7,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돼. 오케이? 그럼 문제가 어떻게도 바뀌어서 나오냐면 잘 봐. A의 이등분선이 아니라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이 이런 식으로도 바뀌어서 나와. 그럼 봐봐. A의 외곽이면 여기지. 이걸 이등분하는 선이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D야. 맞아? 그럼 너희가 13 대 5를 밝혀놨으니까 또 어디가 13 대 5야? 이런 데가 13 대 5가 돼. 그럼 점 D는, 내가 찾고 싶은 점 D는 외분점이야,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지. 근데 외분점 공식을 안 배우지. 그럼 문제 이렇게 풀란 얘기야. 여기가 13 대 5면 여기는 8. 그럼 문제를 이렇게 풀란 얘기야. D의 좌표를 잡아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BD의 8대 5 내분점이 C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어요? 밝혀야 돼 이렇게. 자 그럼 C점 좌표 구해보자. 13분의 8A 마이너스 15 되고 있어? 그 다음 8B 마이너스 30. 그렇지? 이러고 마지막에 A, B를 계산하는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간다고. 얘가 뭐랑 같은 거야? 요거랑 같은 거야. 그럼 6 되려면 위에 게 78이야. 아우 계산이 막 짜증나요. 그 다음에 이거 3 되려면 위에 게 39야. 그럼 B가 뭐 8분의 9인가 막 그래. 계산이 벌써 짜증나. 근데 봐봐.
그냥 고지고대로 읽으면 D는 요 BC에 13대 5 매분점인 거잖아. 맞아? 그럼 계산이 벌써 빨라. 그지? 이래서 가르치는 거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유도가 있었으면 해서 BC, C 어디 있어? 78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39 마이너스 3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하면 더 괜찮을 수 있어서 됐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좀 봐야 되는 유형 몇 개 있어서 요거 유형만 몇 개 보고 마칠 거야. 쉬고 와서 요거 문제 좀 풀고 일찍 보내줄게. 됐어? 오케이. 20분까지 쉬자. 뭔가 최대 또는 최소 찾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2차식일 확률이 높아. 루트 a-6의 제곱 플러스 4-a의 제곱이긴 한데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빼기 편한 방향으로 빼셔도 돼. 그럼 전개를 쭉 해주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a 그 다음 상수항이 36 플러스 16이죠. 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요 2차 시기를 최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2차 함수로 그려놓고 a 값을 바로 찾으시면 되지. 2a분의 마이너스 b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이 친구의 최소값은 a의 5를 넣는다. 이게 바로 보이시면 좋고 a값 물어봤으니까 끝인데 이렇게 해놓고 평소에 이 a가 5인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a점이 6,a지. 그러면 x좌표값만 알고 y좌표값은 모르는 상태니까 점 A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A,4라고 되어 있으니까 점 B는 어디에 있는 거야? Y좌표 값은 밝혀져 있지만 X좌표 값이 안 밝혀져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럼 A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6,5에 점 A가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B가 A가 오면 여기 5,4에 B가 위치하게 되죠. 이때 이 A, B의 거리가 최소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저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새로운 성질로서 발견되는 것들도 있거든. 자, 넘기시고요. 넘기지 말고요. 32번 보시면 밑줄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쓰세요. A, 0. 자, 그 다음에 33번 보시면 34번 보시면 Y축 위의 점 Q 보이시죠? 0, B 이렇게 잡으면 식을 세울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35번 보시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직선 Y는 X-1 위의 점일 때 보이세요? 보이죠? 쓰세요. A,E-1 이 문제에 B를 집어넣었다라는 건 니들이 무시하는 거야. 열받죠? 야, 이 변수야. 열받죠? 이렇게 잡으시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유형 4번으로 오시고요. 41번, 43번의 별표치입니다. 자, 41번. OPPA의 최소값은 뭐예요? 오빠. 봐봐요. 미안해. 이거 나올 때마다 드립 치는 거여가지고. 여기, 봐봐요. 기하의 최대 최소라는 것은
사실 도형적으로 보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이 도형적 지식을 자꾸 식으로 쓰게 돼. OPPA의 최소값이라 그랬고 임의의 P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P를 이렇게 변수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X축 위의 점도 아니고 Y축 위의 점도 아니고 어떤 직선 위의 점도 아니잖아. 그럼 OP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그다음 PA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최소값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건 못 구해. 각각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지만 얘가 최소일 때는 XY가 0일 때고 얘가 최소일 때는 XY가 6, 8일 때이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최소인 순간은 구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 문제는 이렇게 OA 문제에서 정해준 정점을 잡아놓고 점 P가 어디 있어야 OPPA가 최소가 될지 상상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어. 그럼 OPPA는 어디야? 여기 더하기 여기. 맞아요? OPPA를 좀 더 짧게 만들 수 있겠어요? P를 어디로 가져가면 될까? 뭐라고? 사이라고 했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선분 OA 위로 점 P를 가져가는 거야. 그럼 점 P가 여기 있으면 OPPA 길이는 가장 짧은 선분 OA의 길이랑 같아지겠지. 답은 36 플러스 64. 이렇게 가는 거야. 자꾸 그려봐야 돼. 그럼 43번 봐봐.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오실 건데 우리가 선분 길이를 식으로 바꾸기도 하잖아. 이젠 뭐도 돼야 되냐면 식이 도형으로도 보여야 돼요. 잘 봐. 이게 뭐게? 아니 이렇게 빼서 제곱해놓고 이렇게 빼서 제곱해놓은 거 아니야? AB야 AB. 그치? 이거는 BC야. 그렇지. 이걸 구하는 거예요. 식으로 구하는 거겠어? 아니야. 그려서 구하는 거야. 됐죠? 이 유형 4번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유형 5번은 식으로 계산하시는 거고요. 2차식이니까 할 수 있고요. 45번에 y는 x 플러스 4 위의 점 p 좀 밑줄 또 커봐요. 내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야. y는 x 플러스 4 위의 점 p 보여?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쓸 것 같아? 끝. 넘기시고요. 48번의 별표. 풀진 않고 여러분들 풀어보신 다음에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유형 6번 열심히 증명해 오시고. 자, 유형 7, 8번 가볍게 푸실 수 있고요. 자, 60번 해보세요. 60번 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초 수학이 탄탄하시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문장이 잘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2,0, 0,7에 대하여 선분의 AB를 K 대 7로 내분하는 점이 라고 했으니까 일단 내분하는 점을 먼저 찾을 거야. 근데 여러분, 나도 아직 이렇게 해. 이게 결국 공식 실수만 없으면 정답률이 100%란 말이야. 부탁해. 0, 14, 7K, 0. 아직 나도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2x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얘를 y에 넣으시고 얘를 x에 넣으시는 거죠. 양변에 k 플러스 7을 곱해주고 k는 4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지. 됐죠? 문장들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각형이야. 평행사변형이랑 마름모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쳐요. 자, 넘기세요.
유형 12번인데 73번으로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자. 요건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자, 일단 삼각형 다음엔 당연히 사각형이 등장을 하겠지. 뭐 오각형이나 육각형까지는 만들어 놓지 않고요. 삼각형에서 사각형이 되면 변화는 늘어나는 건데 종류도 굉장히 많고 성질도 되게 늘어나거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여러 가지 사각형들 다 배우셨어. 그래서 말로 성질 한 번만 정리해 볼게. 사각형이 처음으로 많은 성질을 갖게 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거든. 평행사변형 정의 뭐야? 정의. 어떤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요? 그렇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해. 그럼 얘는 성질이 4개 있어. 성질이 4개 있어. 첫 번째,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 야, 이거 성질 말로 하라니까 되게 안 되지. 이게 원래 그래. 근데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변성질 설명했지? 그다음 각성질이 하나 있어. 뭐게? 대각의 크기가 같아. 그리고 이웃한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뭐 이런 것도 배웠을 거야. 그지? 그 다음 성질 하나 더 남았어요. 대각선이, 중점이. 대각선이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 되게 시선선언 표현이야.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라고 해요. 알겠어? 그럼 봐봐. 지금 얘네들이 점들을 쭉 줬잖아.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7, 1.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지? 그럼 점 T가 뭐 여기 어딘가 있나 봐. 이해되니? A, B, C, D 순서니까. 여러분 문제를 디자인하실 때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열심히 그려야 될까? 어려운 문제면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디자인해도 돼요. 그냥 평행사변형 그려놓고 점 순서만 잘 지키면 돼. 반시계 방향으로 A점 좌표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점 B의 좌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점 C의 좌표 7, 1. 그 다음에 점 D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 여기까지 돼? 그럼 얘들아, 식을 진짜 많이 쓸 수 있어. 각성질은 사용하기가 힘들어. 일단 첫 번째로 평행하다 한번 이용해 볼게. 평행하다. 평행하다라는 건 뭐가 같은 걸까?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9 빼기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랑 A 마이너스 7분의 B 마이너스 1이 같고요. 다음 여기랑 여기도 평행한 거니까 7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마이너스 4는 A 마이너스 마이너스 9분의 B 빼기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두 식을 세워서 연립해서 A랑 B를 구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변 길이도 같다며.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은 거고 이 길이는 내가 좀 빨리 쓰고 있지만 이 길이랑 같은 이 길이랑 같은 거지. 맞아? 제곱해서 전기해서 연립하면 돼. 힘들겠지? 솔루션 한번 봐봐. 내가 뭐 하는지. 내가 지금 뭐 그리고 있어요? 대각선 그리고 있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것은 아까 다현이가 얘기한 대로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뜻 아닐까? A, C의 중점이면 마이너스 2를 평균 내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가 A와 마이너스 4의 평균 그리고 B랑 마이너스 4의 평균이랑 정확히 같아야 돼. 내 말 이해하고 있지? 그럼 B 마이너스 4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2. A 몇이에요?
2.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1이면 되지. b 몇이야? 3. 자, 얘들아. 솔루션 1, 2, 3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알겠니? 사각형, 도형이라고 하면 보통 기울기나 변 길이들을 생각해. 근데 사각형은 최초로 대각선을 그릴 수 있는 다각형이에요. 대각선 성질 먼저 쓰는 거야. 얘를 쓰고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걸 쓰는 거야. 대각선 성질을 먼저 쓰는 거야. 돼? 이 기억을 좀 해줘야 돼. 사각형은 대각선 성질 먼저 쓰는 거야. 오케이. 끝! 숙제 79번까지. 사각형은 대각선 성질 먼저 쓰는 거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